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색 전멸일 때 조심해서 가야 되죠. 적색 전멸일 때는 일시 정지했다가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보통은 황색 전멸만 있는 곳, 양쪽이 다 황색 전멸, 또는 한쪽은 황색 전멸, 한쪽은 적색 전멸. 그런데 양쪽 다 적색 전멸인 곳도 있습니다. 둘 다 적색 전멸인 교차로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레미콘 차량입니다. 레미콘 차량이 왕복 6천의 넓은 길을 가고 있는데요. 적색 전멸이죠. 일시정지하지 않고 가다가 아이고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는 둘 다 일시정지하지 않은 건 잘못이다. 그러나 나는 넓은 길을 직진하고 있었는데 왜 좁은 길에서 좌회전을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상대가 더 많이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좌회전에 나온 차는 왕복 4차로 돌아요. 불박차는 왕복 6차로. 넓은 길 우선 아니냐? 그리고 직진 우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는 아니에요. 내가 선진입했잖아요. 내가 먼저 들어왔어요. 아니 그게 무슨 선진입이에요? 여하튼 간에 선진입 우선이에요. 이 사고를 조사하는 담당 경찰관도 선진입 우선이다. 따라서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경찰에서 불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하면 보험사는 경찰을 그대로 따라가요. 보험사는 아주 순종을 잘합니다. 경찰에서 가해 차량하면 가해 차량 쪽을 60, 70, 80으로 지정하는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상대 측 운전자와 그리고 경찰은 봐라 먼저 들어왔지 않느냐. 먼저 들어온 차 우선이다. 따라서 선진입차가 피해 차량,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쪽은 넓은 길, 한쪽은 직진, 한쪽은 좌회전. 좌회전 조금 먼저 선진입. 시간으로 치면 얼마 선진입인가요? 한 1초 될까요? 1초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몇 초입니까? 0.5초, 6초? 그 정도로 선진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진입이라는 것은 조금 먼저 선진입은 선진입이 아니고요. 이건 거의 동시진입이랑 마찬가지예요. 아주 조금 먼저 선진입이죠.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선진입이라는 것은 현저한 선진입입니다. 현저한이라는 것은 시간뿐만이 아니라 교통 상황과 합쳐 생각해야 되는데요. 상대차 들어설 때 레미콘은 저 멀리 있었어요. 한 70m 뒤에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도 되죠. 그런데 지금은 몇 메타입니까? 상대차 여기서 들어오죠. 일시정지하는 건 똑같아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고 여기 얼마나 될까요? 조금 더 뒤로 간다 하더라도 이때 얼마나 될까요? 이 화살표가 5m입니다. 여기 한 2m. 요 뒤에 자동차 조금 뒤에 있으니까 한 10m 정도? 여러분들 아파트 진입로 삼거리에서 내가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저기 직진하는 차가 와요. 직진하는 차가 30m 앞에 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좌회전 하십니까? 좌회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50m 앞에서는 상대차가 브레이크를 잡아주면 내가 좌회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회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차가 좌회전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34초 중반인데요. 34초, 5초, 이제 5초예요. 6초 돼야 여기 7초. 3초 만에 좌회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상대차가 천천히 진입해서 교차로 거기다 빠져나가는데 저 멀리 든 차가 빠르게 달려 부딪혔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선진입 우선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먼저 선진임이고요. 그리고 상대차도 좁은 길에 좌회전할 때는 넓은 길에 직진한 차가 있는지 없는지 살폈어야죠. 상대도 적색전멸에 멈추지 않았어요. 일시정지 안 했어요. 불박차도 멈추지 않았어요. 둘 다 똑같아요. 그건 빼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곳이 아예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면 왕복 6천의 넓은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오른쪽에서 지금처럼 쑥 튀어나오면 이 차 잘못 80%예요. 그런데 내비권이 적색전멸에 일시정지하지 않으려 한 거, 그것은 잘못했죠. 그 잘못을 조금 더 계산한다 하더라도 이번 사고는 좌회전차가 더 많이 잘못했고요. 좌회전차 70, 불박차 3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좁은 길에서 큰 길로 우회전해 갈 거예요. 왼쪽을 보니까 차가 없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맞은편에서, 즉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에서 어떤 트럭이 갑자기 달려들면서 좌회전에 들어오는 차가 나를 들이받는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천천히 이제 저 큰 길로 들어갈 겁니다.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는 순간 트럭이 어허, 큰일 날 뻔했네요. 저 트럭이 그냥 밀고 갔더라면 다행히 트럭도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트럭이 좌회전하려면 천천히 돌아야 되는데 유도선이 있으면 유도선 지키고 유도선이 없으면 가상 유도선을 지켜서 들어야죠. 그렇게 갑자기 역주행 형식으로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거 트럭의 100% 잘못이에요.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트럭 쪽은 아니에요. 100대 0 아니에요. 신호등도 없고요. 불박차 우회전, 큰 차 좌회전 80대 20이에요. 90대 10까지 해드릴게요. 내가 뭘 잘못했죠? 그건요. 좁은 길에 큰 길 나올 때 일시정지 했어야죠. 일시정지 안 하고 그냥 온 거. 그게 잘못이에요. 정지하지 않은 거. 그래서 이번 사고는 90대 1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상대편 트럭의 보험사는 불박차가 정지하지 않았다. 일시정지하지 않았다. 좁은 길에서 큰 길로 들어올 때는 일시정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잘못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불박차가 어디쯤에 섰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일시정지 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일시정지하지 않은 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라 그러면 왜 멈추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10% 꼬투리가 될 수도 있겠죠. 우선 여기서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까? 일시정지라는 것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시야 확보를 위해서 잠깐 섰다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차들이 무진장 많이 다니면 그럴 때는 잠깐 섰다 가라. 그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는 차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것 같지는 않죠? 천천히 가죠. 천천히 가고 여기서 여기 주차된 차들이 있어요. 그 주차된 차, 요 차도 있죠. 또 여기도 있죠. 지금 지나갔는데요. 요 차. 그래서 이런 차들에 의해서 잘 안 보이니까 왼쪽에서 오는 차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쑥 들어가다 내 왼쪽에서 달려오는, 왼쪽에서 직진해 오는 차랑 나르게 우회전하고 이렇게 달려오는 차랑 사고 났으면 왜 거기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쑥 들어왔느냐. 그때는 직진 대 우회전이 되는 거죠. 당연히 우회전차가 잘못이죠. 그런 경우에는 우회전차의 잘못이 70 내지 80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고는 이쪽에서 오는 차가 아니에요. 그래 불박차 들어갈 때요. 천천히 이미 이쪽을 확인하니까 차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회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멈췄죠.
멈춰있는 불박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불박차가 정지하지 않고 쑥 들어온 거, 일시정지하지 않고 쑥 들어온 거, 그걸 10%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불박차 어디쯤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건 중요한 건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불박차가요. 여기에서 들어갑니다. 지금 인도 끝 여기죠? 인도 끝하고 지금 거의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이만큼 내가 거의 절반 정도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우회전하면서 반 정도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한 2m 들어갔을까요? 그렇게 보이시죠? 실질적으로는 거의 인도 경계석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들어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보다 내 차는 실질적으로 한 2m 내지 3m 뒤쪽에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요. 보시죠.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기죠? 인도 끝선, 인도 경계석. 여기서 얼마 나와 있나요, 요것도요, 지금 여기서 찍었으니까 그렇죠? 옆에서 찍으면 실질적으로 한 30cm 나와 있을까요? 그렇게 보험사는 여기에 서 있어야 된다, 요 선에 섰다가 나와야 되는데 왜 쑥 나왔느냐? 그런 주장인데요. 여기 서 있었으면 사고가 안 났을까요? 어차피 사고 납니다. 여기서 3cm 뒤에 50cm라 하더라도 30cm 내지 50cm 뒤에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고는 나요. 왜냐하면요. 트럭이 어디서부터 들어오나요? 여기 중앙선을 밟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원래는 이렇게 돌아야 되죠. 여기 유도선이 없죠. 유도선을 따라서 마음속에 유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여기서 급하게 들어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트럭이 볼 때는 저쪽에서 직진해 온 차가 있는 거예요. 직진해 온 차가 있으니까 그 차보다 먼저 가려고 그냥 휙 빨리 돌기 위해서 중앙선까지 물고 돌았습니다. 저런 경우 예상할 수 있나요? 트럭이 좌회전하면 이렇게 천천히 돌아야죠. 불박차 우회전 이쪽으로 천천히 서로 나는 이쪽 차는 이렇게 오고 아무 문제 없이 우회전 좌회전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중앙선을 물고 급히 마치 역주행한 거나 마찬가지죠. 불박차 입장에서는 상대편이 갑자기 중앙선 침범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번 사고를 중앙선 침범 사고로는 보지 않습니다. 중앙선을 살짝 물고 간 거, 그럴 땐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 같아서는 실질적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랑 마찬가지죠. 불박차가 50cm? 좀 더 써서 1m로 치자고요. 1m 뒤에 있으나, 그보다 좀 더 가나. 그게 사고 원인은 아닙니다. 이번 사고는 우악스럽게 갑자기 중앙선을 물고 역주행하듯이 급하게 좁게 좌회전한 트럭의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색 전멸 대 적색 전멸인 경우 황색 전멸은 조심해서 지나가는 거고요. 적색 전멸은 잠깐 섰다가 일시 정지했다가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불박차는 적색 전멸 신호에 잠깐 섰다가 차들이 없어서 쭉 올라가는데 차가 없는데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교차로에 이쪽 위로 올라온 쪽, 지금 영상에는 황색처럼 보이는데 이게 적색 전멸입니다. 그리고 옆쪽은 회색 전멸입니다. 차가 잠깐 멈췄다가 차들이 양쪽에 없어서 가는데 아이고 아하, 상대차가 어떻게 나왔나요? 상대차도 적색 전멸이에요. 불박차도 적색전멸, 상대차도 적색전멸. 근데 상대차가 불박차랑 서로 교행하는 걸 생각했어요. 왜냐? 상대차가 깜빡이를 안 켰습니다.
깜빡이 안 켜고 그 차가 직진하는 거 생각했는데 그래서 양쪽에 오는 차가 없어서 안전하게 갔는데 갑자기 들어왔어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이거는 제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100대 0이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100대 0은 아니에요. 여기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나 마찬가지예요. 빨간불, 녹색불 그게 명확하게 있다고 그러면 직진 신호에 왜 좌회전했느냐? 그래서 상대편이 신호 위반이면 100대 0이겠지만 여기는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잖아요. 양쪽 다 똑같이 적색 전멸이잖아요. 선생님도 섰다가 출발했고 상대차도 섰다 출발했어요. 보세요. 보세요. 상대차도 자 보세요. 거의 쓰잖아요. 거의. 바퀴가 조금 움직이고 있었지만 저 섰다 출발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쪽은 직진, 한쪽은 좌회전. 60대 4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게 60대 40이라니. 억울해요. 근데 진짜 억울한 거는요. 우리 보험사랑 저쪽 보험사랑 같아요. 보험사가 다르면 우리 보험사한테 100대 0 꼭 받아주세요. 싸움 잘해주세요. 소송 가주세요. 할 텐데 같은 보험사라서 같은 보험사끼리는 소송 못 하잖아요. 보험사에서 60대 40으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저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억울합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는 신호등이 깜빡깜빡하는 전면 신호가 설치된 곳입니다. 불박차도 그렇고 상대차도 그렇고 둘 다 적색 전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적색 전멸은 빼고 생각해야 돼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색 전멸에 가다가 황색 전멸 차하고 사고가 났다면 적색 전멸 중에서 일시정지 했느냐 안 했느냐 조심해서 진행했느냐 속도는 어땠느냐 이런 걸 따지겠지만 양쪽에 황색 전멸 중엔 차가 없었어요. 차가 안 오기 때문에 금방 내 앞에서 좌회전에 들어간 차들 그 차 들어가고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박차가 직진하려는데 상대차가 갑자기 불박차 앞으로 달려들었죠. 영상에서 불박차는 양쪽에 오는 차가 없으니까 요 차 지나가고 이제 직진 저 차도 직진한 줄 알았는데 여기서 들어옵니다. 불박차 입장에서 상대차가 저렇게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는 왼쪽 깜빡이를 켜야죠. 나는 이쪽으로 갈 겁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고. 깜빡이 안 켰으니까 저 차는 불박차는 이리 가고 상대차는 이리 갈 걸로 서로 직진할 걸로 생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깜빡이 없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차를 예상하거나 피할 수 있나요? 못하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의 잘못이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여기 봐라 여기 좌회전 화살표 아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직진할 차가 아니야. 좌회전 화살표는 이 차는 좌회전할 차야. 좌회전할 차에 대비했었어야지. 그러면서 불박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꼬투리 잡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박차 운전자가 저 건너편에 이쪽에 이 화살표가 좌회전 화살표인지 직진인지 직자인지 그것까지 살피면서 운전하나요? 난 내가 가는 쪽만 살피면 되는 거죠. 게다가 불박차가 저 뒤에서 나왔는데 내가 나온 곳으로 차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서로 직진으로 생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설령 상대차가 좌회전 차라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불박차에 잘못이 있을까요? 만일 상대차가 왼쪽 깜빡이를 켜고 다가오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왼쪽 깜빡이 켜고 옵니다. 왼쪽 깜빡이 켜고 불박차가 직진하죠. 이때 누가 우선권이 있나요? 직진차하고 좌회전차하고. 당연히 직진차가 우선권이 있죠. 직진차가 이미 교차에 들어와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달려오면 지금 벌써 절반 이상 나가는데 설령 상대차가 왼쪽 깜빡이를 켰다 하더라도 불박차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상으로 직진하는데 상대차가 나를 보고 직진한 차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좌회전에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 저 차가 왼쪽 깜빡이 켜고 있는데 나를 못 보고 들어오면 어떡해?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상대차한테 지금 이때 여기 지나갈 때 저 차가 바퀴 꼬부라지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빵! 빵빵! 그렇게 되면 온 동네 시끄러워지죠. 그렇게 운전하는 분들이 없죠. 당연히 앞을 보고 그리고 좌회전할 때는 왼쪽으로 꺾기 전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살폈었는데 상대차는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이쪽에서 들어가는 차만 요 차만 봤지. 그 다음에 직진하는 불박차는 못 봤기 때문에 갑자기 달려드는 거죠. 상대차가 깜빡이를 켰던 켜지 않았던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게 잘못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중앙선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중앙선이 있으면 그 중앙선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중앙선이 없으면 마음속으로 중앙선을 그어서 그 가상의 중앙선을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중앙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을 잘 보고 가야 됩니다. 앞을 잘 보지 않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런데 오토바이가 내려오면서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불박차는 멈췄어요. 오토바이는 보고 멈췄는데 오토바이는 멈추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면서 불박차랑 부딪혔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오토바이가 천천히 와야죠. 살짝 내리막길인데요. 거기를 그렇게 달리면 어떡해요. 그리고 저는 오토바이를 보고 멈췄단 말이에요. 멈췄는데 오토바이 저를 못 보고 뭐 사고 났으니까 오토바이가 100% 잘못한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아니에요. 100대 0은 아니에요. 자동차는 바퀴가 4개 달렸죠. 오토바이는 바퀴가 2개 달렸습니다. 작은 차는 좀 보호해줘야 됩니다. 약자 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불박차에도 잘못이 일부 있습니다. 불박차에도 10 내지 20% 잘못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제가 처음에 중앙선이 있으면 중앙선을 중심으로 중앙선이었으면 가상의 중앙선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을 잘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불박차 운전자로 가다가 여기에서 오토바이를 보고 멈춥니다. 멈추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지금 모자이크가 돼서 잘 안 보이지만 땅을 보고 있었어요. 땅을. 운전할 때 앞을 봐야죠. 근데 여기를 보고 고개를 숙이고 그러다가 뒤늦게 시선이 밑으로 가 있습니다. 앞을 봐야죠. 앞을 못 보면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차들이 하나도 없다. 넓은 운동장이다. 그러면 밑을 보면서 운전해도 돼요. 그런데 옆에 차들이 서 있죠. 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내리막길에서 특히 이렇게 볼록 있는 데서는요. 속도를 줄여야 돼요. 거울이 있으면 거울 한번 보고 가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야 확보 안 되는 곳에 저 볼록볼이 다른 쪽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오토바이는 거울도 안 보고 빠르게 밑을 바닥을 보면서 내려오다가 사고 났습니다. 불박차는 오토바이를 보고 멈췄고요. 여기서 아니 오토바이가 빨리 내려오면 오토바이한테 조심하라고 빵! 크락션 올려줬어야지. 그거 안 했으니까 불박차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상대차 오토바이 내려오는 거요. 여기서 보이죠? 당연히 오토바이도 나를 보고 가겠지 생각하면 나는 멈춰주는 거 말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빵 해주지 못한 것을 불박차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약자 보호 원칙 그런 거 없습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랑 동급이에요.
바퀴 4개, 바퀴 2개, 바퀴 4개가 세다? 그렇게 생각 못합니다. 자동차가 바퀴 4개짜리가 조그만 차도 있어요. 근데 오토바이 배기량이 1000cc, 1300cc 커다란 바이크들 누가 더 셉니까? 오히려 그 오토바이, 그 바이크가 훨씬 더 비싸고 배기량도 더 많고 그리고 무게도 더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가 약자다? 그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 택시에 이용해야 되겠죠. 하지만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검토해야 되는데요. 요 파란 차와 요 흰색 차, 요 가운데, 요 도로에 가운데 금을 거보는 겁니다. 선을. 마음속의 중앙선. 중앙선을 거서 중앙선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침범했다 그러면 이쪽은 오토바이 공간인데 왜 거길 침범했느냐? 그것이 꼬투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힌 점이 어딘지를 확인해야 될 텐데요. 다행히 사고 직후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게 불박차고요. 요 옆에 공간, 이쪽으로 요 사고 난 상황에서 다른 차들이 이쪽으로 지나다녔대요. 자동차들이 지나갈 수 있으면 오토바이도 당연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죠. 만일 요 차가 가상의 중앙선을 살짝 물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토바이가 앞만 봤으면 당연히 옆을 쭉 지나가고 자동차 앞으로 가고 충분히 교행이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오토바이가 첫째, 앞을 안 보고 왔고요. 둘째, 빠르게 왔어요. 그리고 불박차가 오토바이 길을 완전히 막은 것도 아니에요. 자동차들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 공간을 두고 천천히 가다가 오토바이 오는 걸 보고 바로 멈췄는데 오토바이는 앞을 못 보고 그냥 와서 부딪힌 거예요. 이럴 때 불박차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약자 보완칙? 약자 보완칙은 원칙적으로 없는 겁니다. 한쪽은 잘 보고 가다가 멈췄고 한쪽은 보지 못해서 부딪혔고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젠 없죠?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는 앞을 보지 않고 빠르게 내려왔던 오토바이의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달리다가 앞에 가는 차를 들이받았어요. 뒷차가 잘못이죠. 앞차가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으면. 그런데 앞차가 잘 가다가 이유 없이 갑자기 멈췄어요. 그때는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제보자가 오른쪽 강릉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요. 자, 불박차 오른쪽 빠졌습니다. 빠지고 여기서 조금 다른 차들보다 빨라 보이네요. 근데 저 앞에 아이고. 아하. 이번 사고 차 세대가 등장했죠. 먼저 백색 안전지대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간 차. 그리고 그 차 때문에 깜짝 놀라갖고 멈춘 차. 멈춘 차를 들이받은 불박차.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고속도로에서 가야 될 차가 가지 않고 갑자기 멈춘 거하고 뒤에서 온 차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했다든가 또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들이받았을 때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아직도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뒷차가 더 많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저 앞에 차가 서 있어요. 갓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1, 2, 3차로 중에 3차로에 어떤 차가 서 있어요. 서 있으면
저 차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가까워질 때 저 차가 안 가네. 비상등 안 켜고 있더라도 또는 브레이크등이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브레이크등 들어와 있으면 비상등 안 켰더라도 앞만 잘 봤으면 저 차 안 가는 차네. 서 있네. 피해가죠.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을 때 보통 이유 없이 서 있는 차, 뒤에 삼각대에 설치하지 않고 서 있는 차, 그 차의 잘못을 낮에 40, 들이받은 차의 잘못을 60 정도로 봅니다. 서 있는 차가 더 위험할까요? 가다가 갑자기 멈춘 차가 더 위험할까요? 네? 서 있는 차가 더 위험하다고요? 아니, 서 있는 차는 미리 보이잖아요. 앞에 가는 차가 갑자기 쓰면은 뒷차가 골탕 먹잖아요. 그래서 블랙박스에 의해서 잘 가던 차가 이유 없이 멈췄을 때 앞차의 잘못을 더 크게 봅니다. 2013년 8월에 중부고속도로 진천 분기점 근처에서요. i30하고 소렌토하고 멈춰. 근데 소렌토 그냥 i30가 막 쫓아가다가 1차로에 차를 딱 세웠어요. 그 뒤에 소렌토 쓰고요. 그 뒤에 승용차 쓰고요. 그 뒤에 조그만 화물차 쓰고요. 그 뒤에서 오던 오토 화물차가 앞을 꽝 들이받으면서 여러 사람 다치고 화물차 운전자 사망한 사고 있었는데요. 1심에서는 이유 없이 멈춘 i30 75, 5톤 트럭 25. 75대 25로 판결됐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아니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우면 어떡하나. 그리고 갑자기 세우고 뒤에서 꽝 사고 날 때까지 불과 10초밖에 안 걸렸는데 고속도로 달리다가 10초 만에 멈추는 게 쉽지 않다. 앞차 90, 뒤차 10, 90대 10으로 판결난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결이에요. 결국은 잘 가던 차가 고속도로에서 이유 없이 멈춰 그 차가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앞차 7, 80 또는 경우에 따라 90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사고는 일단 앞차가 더 많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잘 가던 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불박차가 달리던 속도에서 멈추지 못하고 빵 해보지만 결국은 사고를 냅니다. 그러면 이 차가 더 많이 잘못했죠. 근데 불박차도 좀 빨라요. 다른 차들이 이렇게 하는데 좀 빨리 갔습니다. 속도를 이런 차들하고 속도를 맞췄으면은 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속도가 빨랐던 점. 그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갑자기 멈춘 차 한 60? 불박차 40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차가 왜 멈췄습니까? 이 차는 이 차 때문이에요. 이 차 때문에 깜짝 놀라서 사고 날 뻔해서 으악 하면서 죽을 뻔했다. 그래서 멈춘 차 이 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차의 운전자였다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쭉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 멈춘 거, 순간적으로 멈춘 거 이것을 이 차의 잘못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차는 빼야죠. 이 차가 잘못한 거, 이 차의 잘못을 누구한테 줘야 되나요? 이 차한테 줘야 됩니다. 그냥 가버린 차. 따라서 이번 사고의 전체적인 과실 비율은 갑자기 여기로 끼어들어온 차, 이 차의 잘못을 60, 놀래서 멈춘 차 0, 불박차 4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차로 신호를 받고 직진 신호를 받고 쭉 출발했습니다. 맞은편에는 신호 대기하는 차들이 있었고요. 잘 가고 있는데 차와 차 사이에서 뭐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뭘까요? 바퀴 달린 건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뒷차 신호 정상 들어가죠. 맞은편에는 신호 대기하는 차들이 있고요. 쭉 이제 속도를 높여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아이고 전동일체어가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나요? 여기서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이 자동차 한 대 한 5m 되겠죠. 5m에서 여기 보이는 것보다 조금 차가 내 차가 좀 뒤에 있으니까요. 블박차가요. 한 8m 정도 될까요? 피할 수 있나요? 혈차를 통과해서 이제 속도 서서히 붙어가는 중이죠. 시속 40, 50 붙어가는 중인데 이렇게 나오면 피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못 피합니다. 절대 못 피해요. 시속 한 20 정도로 가면 피할 수 있습니다. 30으로 가더라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못 피해요. 이번 사고 전동일차가 갑자기 나타났는데요. 풀박차 운전자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몇 대 몇을 왜 물어봐? 못 피한다며. 못 피하면 100대 0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야. 저 전동일체어 바퀴가 달려있긴 하지만 저거는 오토바이가 아니고 자전거도 아니고 저건 보행자야. 차 대 사람 사고인데 100대 0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동일체어는 이 할머니의 발이에요, 발. 바퀴 달린 게 다 차는 아닙니다. 바퀴 달린 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손수레 다 도로교통법상의 차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차가 아닌 게 있죠. 유모차, 의자차. 이거 의자차예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따라서 이 사고는 차 대 차 사고가 아니라 차 대 사람 사고입니다. 차 대 사람 사고에서 100대 0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 기본적으로 하실 겁니다. 보험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차 대 사람 사고는 어차피 치료비는 다 물어줘야 됩니다. 라고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런 사고에서 갑자기 나타난 전동일체어 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전동일체어가 갑자기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피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왜 미리 조심하지 못했느냐? 그것은 자동차의 잘못입니다. 여기는 길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리고 처음에는 가드레일이 있었지만은 가드레일이 중간에 끊겼네요. 이제 끊겼고요. 끊겼으면 여기서 가끔 가다 사람들이 저기 횡단보도까지 뭐하니까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대비를 했어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이라는 것은 블랙박스 없을 때입니다. 블랙박스 없을 때는 판사가 사고 나는 거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이럴 때 옆에는 차들이 쭉 서 있잖아요. 서 있는 차들 사이에서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에 대비해서 앞, 옆, 좌우를 살피면서 조심해서 잘 갔어야죠. 막연하게. 법원 판결문 보면은요. 아주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양쪽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중앙분리대도 없고 옆에 또 가드레일도 없고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에 대비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바로 피할 수 있도록 앞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만일에 대비해 핸들과 브레이크를 잘 조작하면서 조심해서 운전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사고 냈다. 그것이 잘못이다. 그러면서 안 보이는 데서 나타났기 때문에 자동차 50, 갑자기 나타난 사람 50. 예전에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판사가 이걸 보면은 판사가 운전한다 치더라도 판사들은 운전을 조심해서 하겠죠. 특히 교통사고 재판을 해본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을 해본 그런 판사들은 더 조심하겠죠. 여기서 조심하려고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사람 나올지 몰라. 천천히. 그러면 뒤에서 어떡합니까? 빵빵빵빵빵빵 되잖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조심하라는 거냐. 현실적으로 판사들이 판결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전할 수는 없어요. 한편 판사들은 법원에서는 여기 횡단보도에 신호등 있죠?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이 횡단보도 쭉 연결합니다. 인도까지 연결해보죠. 인도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하면 한 30m 될까요? 이 횡단보도 원을 그리는 겁니다. 컴파스로. 원을 그려서 30m는 이 신호등의 범위 내다.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서 있는 차 갑자기 그 뒤에서 튀어나오면은 그렇게 피하느냐? 그럴 때 100대 0이다. 이런 판결들은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횡단보도의 범위로 벗어나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제 벗어났어. 30m 벗어났어요. 그럼 여기부터는 천천히 가라는 얘기예요? 쭉 달려왔었는데 이제는 횡단보도,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의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이젠 천천히 가라? 그러면 뒤에서 차들이 쭉 오다가 갑자기 앞차가 천천히 가면 전부 다 쿵쿵쿵쿵. 오히려 더 위험성이 더 커지죠. 따라서 진행해둔 그 속도 그대로 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못 피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가 보여주는 이 상황, 예상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는 사고죠. 이제는 100대 0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블랙박스 없을 때의 판결들을 보고 그 잔상이 남아있는 그러한 판사들은, 일부 판사들은 그래도 이거 자동차가 좀 조심했더라면 하면서 자동차에게, 불박차에게 약 한 20% 또는 30%의 과실이 있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과도기예요. 예전에는 이런 사고 50대 50 정도로 봤습니다. 일부 판사는 불박차에게 20 내지 30%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그 어떤 운전자라 하더라도 못 피해요. 불박차 운전자가 여기를 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당한 거예요. 낸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이었어도 못 피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마땅하겠는데요. 아직까지 일부 판사들은 100대 0으로 판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어두워지면 자동차에 불을 켜고 다녀야 됩니다. 전조등도 켜고 미등도 켜고. 그런데 가끔 서서히 어두워질 때 불 켜는 걸 까먹는 분들도 계세요. 가로등이 있으니까 앞이 보여요. 불 안 켜고 다니는 스텔스 차량들이 가끔 있는데요. 스텔스 차량의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주차되어 있던 차를 움직입니다. 반대 지나갔죠. 또 지나가죠. 또 지나가죠. 자, 이 차 지나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이구. 네, 저 차 지나갈 때 지금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데 아까는 자, 이때 아무것도 안 켜 있어요. 아무런 등도, 미등도, 전조등도 아무것도 켜지 않은 스텔스 차량이 달려오다가 쾅! 이번에는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또 달려오고요. 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낮에는 직접 확인이 되죠. 달려오는 차들이. 밤에는 안 보입니다. 밤에는 전조등 불빛을 보고 차가 오는구나. 차 오는구나. 저기 불빛 또 와 있네. 또 있네. 이제 없네. 그러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달려왔어요. 상대차는 전조등 켜지 않고 달려왔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불박차도요. 처음에 브레이크등 보이죠? 브레이크등 보이는데요. 원래 이렇게 섰다 나올 때는 왼쪽 깜빡이 켜고 나와야죠. 근데 깜빡이가 안 보입니다. 자, 보세요. 뒤에 브레이크등만 반사등이 보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불박차는 깜빡이를 켜지 않고 나왔습니다. 상대차는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불박차 잘못이 더 크다고 합니다. 불박차 80, 스텔스 차량 20으로 얘기하는데요. 왜 불박차 잘못이 더 크다고 할까요? 그거는 보험사 직원들이
금과 옵조시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섰다가 출발한 차가 무조건 잘못했다. 불박차 서 있지 않았었느냐? 섰다가 출발한 차, 정차 후 출발 차량. 그 차가 70 내지 80이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번 사고 불박차를 80으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섰다가 출발할 때 차가 달려오는 걸 보고서도 그냥 쑥 들어가고 사고 냈으면 당연히 80% 또는 그 이상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섰다가 쭈르륵 차들이 서 있었어요. 줄지어 서 있던 차 중에 차들이 쭈르륵 줄지어 서 있는데 거기서 차 한 대가 쑥 튀어나오면 할 수 있나요? 미리 깜빡이 켜고 뒤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피고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쑥 들어오면 정차 후 출발 차량이 100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낮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에요. 밤이에요. 밤에는 불빛을 보고 이런 불빛이 있어야 저기 차가 오는구나. 스텔스 폭격기가 날아오면 수무책이잖아요.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불빛이 있어야 레이더에 잡힐 텐데 불박차 운전자 눈에, 즉 불박차의 레이더에 안 잡혔습니다. 근데 갑자기 스텔스 폭격기가 갑자기 기습한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사고는 스텔스 차량의 잘못이 훨씬 크다. 거기서 불도 안 켜고 갑자기 달리면 어떻게 피하느냐? 그 차의 잘못을 100%까지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텔스 차량이 달려올 때 앞에 차들을 쭉 보면서 달려오죠? 앞에 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오른쪽에 차들이 쭈르륵 서 있어요. 아무런 불도 켜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불도 켜지 않고 있으면은 저 차들은 주차돼 있는 차다. 사람이 없다. 그럼 저 차들은 안 움직일 거다. 안 움직이니까 난 그냥 1차로로 가면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미리 깜빡이라도 켜줬으면 저기 차가 들어오려고 그러네. 어이구 속도를 줄이면서 빵 내가 먼저 갑니다. 라고 했을 텐데 깜빡이 없이 갑자기 결국은 양쪽 다 스텔스예요. 아까 잠깐 불박차가 브레이크 잡았어요. 브레이크 잡아서 브레이크 등이 비춰진 거 그것은 저 뒤에서 올 때는 안 보였죠. 둘 다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밤에 불을 켜라는 것은 전조등으로 앞을 잘 보기 위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차들에게 나 여기 있어요 라는 것을 나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둘 다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똑같아요. 오히려 불 안 켜고 빠르게 달려온 차가 더 크게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박차에게 포트 잡기 하나 더 있어요. 뭐냐 하면 불박차가 서 있던 곳 어딘가요? 여기 횡단보도죠. 횡단보도에는 차를 세우면 안 되는데 왜 거기다 차를 세웠어? 넌 나쁘다. 그것 때문에 불박차에게 너 10% 더 가져가. 불박차 60. 뒤에서 달려온 차 40.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횡단보도에 차를 세웠던 것 그것은 별도로 범칙금 부과 대상일 수는 있겠지만 과실비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아니라 저 앞에서 튀어나왔어도 결과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양쪽 다 누가 더 잘하고 잘못했다고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사고는 50대 5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길 좁지요. 중앙선이 있고 차가 한 대씩 다닙니다. 왕복 2차로 도로. 양쪽에는 마을들이 있어요. 집들이 쭈르륵 있고 조그만 골목이 있습니다. 그 골목에서 가끔 가다가 오토바이도 나오고요. 경기도 나오는데요.
시골길에서 경운기와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정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마을이 있고요. 저 마을에서 이거 경운기가 아하. 근데 경운기가 저기서 어떻게 튀어나왔죠? 오른쪽에 마을이 있고요. 집들 사이에서 또 조그만 골목에서 근데 중앙선이 있네요. 중앙선. 이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하려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여기는 중앙선이 쭉 연결돼 있잖아요. 중앙선이 끊어져 있으면은 혹시 오토바이든지 경운기든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나도 조심하겠지만 중앙선이 연결돼 있는 곳에서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합니까? 저로서는 예상도 못했고요. 도저히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저한테 잘못이 없어요. 이런 입장이고요. 경운기 쪽에서는 시골은 원래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중앙분리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건너가면 여기 다 우리 동네고 식당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시골은 다 그렇게 다녀요. 시골길에서 조심해서 했어야지. 따라서 이번 사고는 80대 2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일반적으로 제한 속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왕복 2차로 도로는 제한 속도 60km입니다. 이곳 도로 60km라고 생각하고요. 가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죠.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자동차로 한 대, 두 대, 세 대, 20여 미터 될까요? 시속 60km로 달릴 때 20m 거리에서 안 보였던 경우가 쑥 나오면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고 보이지 않았고 경운기가 나타났을 때 나로선 도저히 피할 수도 없고 100대 0이다.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는 것만 갖고서는 안 되고요. 100대 0이 되려면 예상도 못했고 또 나타났을 때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도 없었고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만일 이 사건에서 경운기가 좌회전이 아니고요. 지금 좌회전하죠? 중앙선 넘어서 좌회전하는데 좌회전이 아니고 우회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박차가 가는 방향 쪽으로 경운기가 우회전 틀어서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경운기가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요.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으면은 앞부분은 돌아가고요. 뒷부분은 아직까지 못 간 상태에서 지금은 핸들을 왼쪽으로 트는데요. 이 상황에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트느냐 왼쪽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경운기의 위치가 얼마큼 움직였을까요? 한 1m 정도 좀 더 멀어질 정도죠. 그 정도라 그러면 우회전했더라도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이 사건이 경운기의 좌회전이 아니고 마을에서 좁은 길에서 나왔고 우회전 꺾다가 사고 났다 그러면 그때는 불박차에게도 그곳은 시골 마을이 있고 집이 있고 그러면 집과 집 사이에 골목이 있지 않느냐. 골목에선 사람도 나오고 자전거도 나오고 경운기도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그 마을에 집들이 있는 데는 거기를 지날 때까지는 좀 조심했어야 된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시속 60으로 갈 게 아니라 마을을 지날 때는 천천히 한 시속 30 정도로 그러다가 요 마을 지난 다음부터 주변에 집들이 없을 때 다시 달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마을을 지날 때 속도를 줄이지 않은 점, 그 점은 불박차에게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운기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쑥 나왔으니까 경운기가 더 잘못이죠. 경운기도 도로교통법상의 차에 해당됩니다. 차 대 차 사고에서 우회전 대 넓은 길을 직진하는 차, 직진차 우선이죠. 따라서 경운기가 우회전했었다 그러면 경운기 70, 자동차 30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경운기가 우회전이 아니고 좌회전했죠. 우회전과 좌회전이 큰 차이가 없어요. 이곳에 중앙선이 있는 곳에서 좌회전하면 됩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이거는 완전히 불법 좌회전이잖아요. 불법 좌회전이긴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느리게 오는 경운기가 오른쪽 핸들 틀었을 때와 왼쪽 핸들 틀었을 때 오른쪽이면 조금 여유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핸들 틀고요. 그럼 건너편에 중앙선 건너편에 공간이 있죠.
그 공간을 피할 수 있었었는데 근데 거기를 가로막는 바람에 난 피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경운기의 잘못을 조금 더 높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게도 마을을 지날 때 혹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것에 대비해서 속도를 줄이지 못했던 점, 그것은 불박차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잘못 10%보다는 많아 보입니다.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시골길, 그것도 마을을 지날 때 조심하지 못한 점, 뭐가 튀어나올지도 모르니까 그에 대비하지 못한 점, 경기 쪽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80대 20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